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특강을 진행하게 된 진정순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일과를 보면 제일 많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개인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휴대폰 사용 등이 아마 가장 비중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웹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의 특강의 주제는 시멘틱 웹입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멘틱 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시멘틱 웹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틱 웹의 현재와 그리고 시멘틱 웹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한동안 우리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자, 바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하죠. 자, 입력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결론을 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알파고가 주어진 어떤 특별한 것들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정 값을 도출해내는가가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바로 시멘틱 웹 기술이 바로 기본 베이스로 자,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멘틱 웹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웹의 발전과 그리고 일반적인 웹 그리고 시멘틱 웹의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틱 웹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을 보면 초창기 웹의 1.0 때에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들 간의 연결 같은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그것들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됐었죠. 자, 초창기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매체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의 웹 2.0으로 오면서 보다 더 많은 매체들이 삽입이 되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이 포함이 되면서 더 풍성해진 웹을 구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적인 처리까지도 가능한데요. 자, 동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 3.0 시대가 오는데요. 자, 웹 3.0에서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검색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결론을 내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웹 3.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노바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웹이 있고 자, 웹이 여러분들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자,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HTML은 전체적인 구도를 구성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한 것이 스타일을 입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CSS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기에 조금 동적인 요소들을 넣는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이제 jQuer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JAX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웹 2.0에서 웹 3.0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멘틱 웹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 시멘틱 웹이 이 정도 와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시멘틱 서치나 또 아니면 시멘틱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추가되어서 앞으로 더 지능형적인 그런 웹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웹과 그리고 시멘틱 웹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웹입니다. 자, 일반 웹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일반 문서들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웹문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런 문서들 간에 서로 어떻게 링크되어져 있고,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링크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서를 말하겠고요. 자, 그것들은 아마도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연결돼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간 중심의 어떤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중심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웹 문서는 보기 좋게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레젠테이션 중심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HTML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HTML의 기반의 웹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텐츠와 컨텐츠 간에 서로 통하는 융합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앞부분은 자, 융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가 연결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웹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일반 웹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문서를 읽고 쓰기 편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틱 웹을 보시면, 자, 시멘틱 웹은 모든 데이터들,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링크도 의미적인 링크가 되어서 연관된 어떤 데이터들끼리 자, 링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시멘틱 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웹이 아니라 기계와 기계도 연결이 되고 또 기계와 인간도 서로 연결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웹을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건 RDF라고 하는 기반의 웹3 3.0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웹 3.0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 간의 융합이 굉장히 용이한 형태의 웹을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에 대한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지식형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웹을 시멘틱 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웹페이지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로 이제 가공을 해서 또 필요한 정보의 형태대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웹을 시멘틱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멘틱 웹에서 보시면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통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멘틱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인 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지능형 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자료에 대한 어떤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자료가 서로 관련되고 관련된 것에 또 유추해서 또 다른 어떤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능형 웹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멘틱 웹이다 할 경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바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시멘트 웹이라는 것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처리가 가능한 것을 시멘트 웹이라고 하고, 자, 1998년에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멘트 웹이란 잘 정의되어져 있는 의미를 정보에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인간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웹이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웹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잘 정의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정보에다가 더 추가해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기계와 인간, 또 기계와 기계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존에 있는 웹의 더 확장 개념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시멘트 웹을 정의한다 그러면 시멘트 웹은 자, 컴퓨터가 자, 정보 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또 더 논리적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앞으로 차세대의 지능형 웹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시멘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시멘틱 요소에서는 HTML5라고 하는 문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DIV라고 하는 태그와 그 다음에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HTML5인데요. 자, HTML이 쭉 발전해 오면서 지금 현재는 5까지 지금 개발되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5는 자, 우리가 그 전에 5가 나오기 전에는 HTML4에서 자, HTML5로 자, 바뀌었는데 아주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특히 HTML4까지 오면서 주로 HTML 같은 경우는 태그 중심의 어떤 언어들인데요. 자, 이 언어들이 점점 태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이만큼의 뭐 사전이 있을 정도로 자, 태그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태그들을 사용했던 HTML4에서 자, HTML5 오면서 완전히 굉장히 심플한 HTML이 됐고요. 기존에 많은 썼던 그런 태그들이 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개념의 태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HTML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웹표준 규격 언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멘틱 웹에서는 이 시멘틱 태그라고 HTML5에서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부분은 시멘틱 태그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한다. 그럴 경우는 HTML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CSS3라고 해서 자, 스타일을 입히는 CSS3를 거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입히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동적인 웹을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jQuery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적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돼서 화면의 이미지가 큰 화면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게시물 같은 것들이 자, 버튼만 누르면 아니면 마우스만 올리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한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문을 이용해서 자,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ML5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API가 지원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매체들을 자,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적인 HTML5의 어떤 형식인데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꺽쇠 느낌표 독타입 HTML입니다. 자, 저 부분의 태그를 만나면 이것은 HTML5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크게는 HTML 구문이기 때문에 태그가 자,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이 돼서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자, 꺽쇠 슬래시 HTML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서가 끝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이렇게 맞물려서 그 안에 내용을 삽입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큰 HTML 안에서는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 안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메타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시멘틱 웹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검색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메타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설정 부분이 있죠. 자, 그 설정 부분이 웹에서는 메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TML에서 꼭 알아야 될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되냐면 div라고 하는 태그인데요. div이라고 해서 divide라고 하는 약자에서 나온 그런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태그는 다른 말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라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자, 박스와 박스가 이렇게 채곡채곡 쌓여서 큰 웹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div 태그 같은 경우는 자, 특별히 이제 블럭 요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태그마다 조금 속성이 다릅니다. 자, 인라인 태그가 있고, 자, 블럭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라인은 그냥 다 연결돼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블럭은 전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태그를 말합니다. 자, 한 줄을 전부 차지하는 태그로 블럭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태그인데, 이런 블록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태그로는 H1이라든지 뭐 P라든지 P 태그라든지 UL 태그 그리고 리스트 태그, 또 테이블 태그라든지 폼 태그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적인 블록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태그들입니다. 자, 특히 이제 div 태그, div 태그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id나 또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ID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중복해서 쓸 수가 없고 대부분 ID는 고유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I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포맷을 만들어서 중복해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디자인의 어떤 클래스 내용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D나 클래스가 조금 구별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자, div, divide 부분의 ID가 지금 헤드라고 헤더라고 되어 있는 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iv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테이너 박스의 역할을 하면서 웹페이지의 공간을 서로 이렇게 분할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 div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자, 이 박스의 개념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들 아니면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한 구역에다가 넣었을 때,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위치로 한꺼번에 가져가고 싶을 때는 자, 한 블럭 안에다가 자, 요소들을 넣어서 자, 이것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div 태그는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웹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틱이 태그가 나오기 이전에는 div라고 하는 요소로 박스 컨테이너로 이제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div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고 태그로 써주고 이 안에는 자, id를 헤더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div는 또 id가 자, 내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컨텐츠, 그 다음에 아티클, 그리고 어사이드, 그리고 그 다음에 푸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들을 한 곳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왼쪽으로 정렬을 하거나 자, 오른쪽 정렬을 하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스의 사이즈를 줘서 사이즈에 맞게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뭐가 되냐면 너무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블록으로만 채워서 전체적인 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문이 전체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문이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중요한 내용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역으로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어디가 어떤 영역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를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DV박스로 만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런 아이디들을 자, HTML5 오면서 이것을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그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든 것들이 있고 자, 그 전에 먼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은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박스형으로 DV박스를 만들고 자, DV 태그를 이용해서 아이디는 지금 헤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박스는 헤더 부분이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컨테이너라고 해서 전체적인 요 웹 문서에 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서는 푸터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담겨질 내용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멘틱 요소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시멘틱 요소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름만 구분을 지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이제 이렇게 꺽쇠가 붙은 헤더라는 태그죠.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 이름을 따서 자, 헤더는 위에 상단에 나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위치에 두는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을 이제 지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션 부분과 그 다음에 아티클 그리고 어사이드, 푸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헤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더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윗부분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윗부분에 머릿말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구나 또 로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헤더 부분에는 로고나 메뉴 등이 이제 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 예로 한번 보시면 맨 위에 부분이 바로 이게 헤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로고 왼쪽 편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메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뭐 로그인이나 뭐 이런 기타 사이드맵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영역을 둬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때 주로 이제 헤더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시면 자, 헤더에 아이디를 지금 이렇게 헤더라고 줬는데요. 그냥 아이디를 헤더로 주지 않고 그냥 헤더 태그로만 묶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를 할 때 헤더라고 하는 그런 태그명으로 CSS 내용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렇게 아이디를 동일한 이름으로 줘서 동일한 이름의 그 CSS 내용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부분에 보시면은 자, 지금 H1 태그 안에서는 지금 이미지를 하나 넣은 거고요. 로고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iv 태그에서는 클래스를 내부로 줘서 지금 위에 간단한 기본 메뉴들을 한번 넣어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더가 아니라 내부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페이지의 내비게이션 부분을 지정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서, 웹 문서 전체 내용 중에서 메인 메뉴가 들어간다든지, 자, 그런 데 쓰이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한 메뉴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에 만들었다면, 자, 여기에서는 메인 메뉴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너 같은 것들을 또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례는 자, 배너를 넣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자, 여기 부분이 이제 내부 부분이 되겠고, 내부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여러 가지 jQuery문을 이용해서 자, 페이드인이나 아니면 좌측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라든지 위에서 떨어지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내부 부분에 내부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자, 이미지를 자, 배너라고 지금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는 배너라고 지금 지정을 했고, 요 안에 클래스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동적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멘틱 요소의 웹과 가장 관련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섹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섹션 부분은 주로 문서의 제일 메인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웹문서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헤더도 중요하고 메뉴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웹 문서의 본문을 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검색 봇 같은 것들이 자, 진행이 돼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할 때 주로 이제 HTML5 오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 보통 H1 태그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섹션 안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 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자, 유추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섹션 안에는 주제별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컨텐츠를 그룹화시켜서 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면 자, 섹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섹션 부분에 자, 이 부분을 섹션으로 그냥 이미지만 집어넣은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섹션이라고 하고 섹션의 아이디를 뭐 컨텐츠라고 줘서 여러분 지정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 검색을 하실 때 자, 지금은 섹션 안에 있는 H1을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자,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섹션에서는 중요한 메인적인 내용과 그리고 잘 검색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배치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아티클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자, 아티클 영역은 보통 이제 섹션과 비슷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섹션 안에 아티클을 둘 수도 있고, 뭐 아티클과 섹션을 따로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티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이제 내용을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이제 주제별로 섹션을 어떤 구했다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티클로 구분을 해서 자,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을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단 안에서 또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묶어서 처리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어떤 컨텐츠를 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티클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주로 쓰이냐면 주로 포럼 게시물이라든지 또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나열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살펴보면 아티클 부분은 자, 밑에 있는 부분을 아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컨텐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사이드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는 컨텐츠 부분을 다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제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겠죠. 뭐 신문 기사의 어떤 중요한 타이틀 같은 것도 이 안에 담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내용 또 기사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사이드 부분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이드 부분인데요. 아티클하고 어사이드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은 어사이드는 조금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이드로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링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나 페이지의 외곽에 위치한 어떤 요소들을 묶는 태그가 되겠는데요. 자, 주요 내용은 아닌데 그 이외의 문서인 경우에 담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퀵 메뉴라든지 스크롤 탑 버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넣기도 하고 또 연관된 어떤 링크 사이트 같은 것들을 사이드에다가 둬서 링크 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더 부분입니다. 자, 이 헤더 부분은 아랫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중요한 뭐 이렇게 카피라이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지는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나 일부 부분의 꼬릿말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푸터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취급 방치나 아니면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웹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웹에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자, 푸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를 푸터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푸터라고만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티클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요. 자, 이 아티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회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내용을 담게 되는데 요즘에는 HTML5 오면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태그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부분에는 그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아랫부분에다가 표현해 주면서 그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자, 거기에다가 푸터라고 구분지어서 넣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